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광전자 말고도 이 삼성전자가 정말로 어찌 보면 이 광통신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또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지, 그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을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왜 광통신을 봐야 되느냐는 역시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겠죠.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62평대 저항 맞고 조정을 주는 모습이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갭을 또 매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갭 매꾸로 가는 하락이 나와줬을 때는 증시에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코스피를 견인해줘야 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죠. 물론 현재 구간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대를 또 지켜준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에 또 뭐가 나오고 있다? 리스크가 지금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절대 없고요. 현재 시장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뭐였다? 이제 휴전 협상이 나왔지만 이 유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행히도 아직 10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추세로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증시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현재 100달러를 돌파할 확률이 높냐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이 100달러를 돌파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이스라엘이 뭐 해버린다? 분명히 미국과 이제 이란이 휴전하겠다라고 협상을 했는데 바로 첫날부터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10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결국 뭐 해버립니까?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폐쇄와 함께 오히려 제한은 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12척만 통과하든지 통행료를 별도로 내라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면은 이 통행료 역시도 결국에는 유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사실상은 불안정한 거는 지속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뭐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광전자라든지 빛과전자라든지 네이블이라든지 이런 통신 관련되는 광통신 관련되는 섹터들이 강하게 상한가를 가져오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광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그 전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르게 최근 엔비디아가 이제 이슈로서 부각시킨 건 광통신이에요, 광통신. 근데 이제 광전자는 여기도 나오지만 뭐한다? 반도체 센서입니다, 센서. 그러니까 지금 전자제품 분야에 있어서 광센서라든지 LED 등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고 현재 분명한 건 광통신이 이슈를 부각이 받고 있는데 뭐다? 광이 붙으면서 그냥 광 반도체가 지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섹터로 이슈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빛, 광, 빛이 붙으면서 모든 게 같이 붙는 전형적인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가 형성이 돼버렸다? 광통신 테마, 그냥 광통신이 아니라 광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광전자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를 보낼까 말까 하면서 지속적으로 풀었다 올렸다 풀었다 올렸다 풀었다 올렸다 하면서 결국 마무리에 뭐 해버립니까? 상한가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전자의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하루 만에 거래치를 최대치로 터뜨리고 역사적인 뭐다? 저항 구간까지 이미 광전자가 끌어올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사적인 고점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나서 더 강하게 올리기 위한 물량 소화가 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철저하게 테마로만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 광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점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풀었다 넣었다 하면서 거래를 풀었을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 고점에서의 그 뭡니까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자는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 광전자를 안 살 거예요. 저라면은 물론 광통신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광전자가 뭐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왜? 제가 광전자를 안 사는 이유는 이미 10배 가까이 이미 8배 이상 오른 자리에서 제가 뭐 미쳤다고 이거 사겠어요. 안 사요 저는. 하지만 광테마가 이렇게까지 크게 형성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광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광전자가 더 가준다라고 하면은 오를 섹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도 보면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코덱스 ETF도 뭐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가 수익률 1위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수익률 1위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근데 이게 왜 이게 수익률 1위를 할 수 없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시장이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상장하고 아니죠. 아까 상장한 그 시점부터 이미 계속 급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AI 광통신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급등하는 섹터들을 분명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히려 지금은 뭐다? 지금은 광통신이 이제 이슈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ETF에 포함된 구성 종목도 보면은 대다수가 지금 뭐예요? 대다수가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이 4개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코이런스라든지 코니, 브로드컴 이 4가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축으로 쌓여있는 이 ETF 구성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얘네들은 이미 과거부터 어때요? 이미 과거부터 급등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강력했던 애들이란 거죠. 이미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광통신에 대한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도 작년 25년도죠. 작년부터 올리고 있었다. 근데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광통신에 대한 부분을 미래 기술이다. 미래의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당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뭐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구리를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미래에는 광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가 1600%, 그 다음에 이제 코이런스 같은 경우도 700%, 500%, 400% 이미 아까 그 ETF를 구성한 애들이 이미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미 증시는 이미 뭐 하고 있다? 광통신 관련된 있는 애들이 크게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쐐기를 박아버린 게 최근 이제 급등세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만든 게 누굽니까? 이걸 만든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광자공학 업체 루멘텀 코이런트에 이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광통신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다가오는 거고요. 아까 했던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코이런트 같은 경우도 크게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간단해요. 미국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런 이 엔비디아가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그 광반도체라든지 광전자 이런 쪽 광통신 이런 쪽으로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왜 광전자를 여러분들 저라면 매수를 안 한다라고 했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이게 코스닥 코스피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뭐를 공급한다. 뭐 이런 것들. 엔비디아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광전자는 뭐예요? 그냥 광반도체로서 여기도 나오지만
그냥 엔비디아가 광반도체 테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광센서 등을 생산하면서 광전자의 이 빛 관련된 애들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언제 고점이 되어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전형적인 이런 테마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와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이 관련 뉴스로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누가? 광전자라든지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이미 아까 얘기했던 이 4개 기업에서도 끝낼 수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했던 루멘텀홀딩스라든지 코이런스, 코닝, 브로드컴 얘네들만 있어도 이미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이 엔비디아를 통한 직접적인 반사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올라가고 있는 건 뭐다? 테마기 때문이란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이 결국 뭐예요? 직접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기대감이기 때문에 추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광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가 누구냐고 하면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게 돼요. 왜? 결국 이 광통신, 광전자라는 것 자체가 왜 존재하느냐? 광통신이 존재하는 이유, GPU를 더 빠르고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포토닉스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접합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이 광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되느냐? 더 많은 GPU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PU의 클러스터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걸 더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결국엔 GPU 수의 증가는 뭐의 증가입니까? 메모리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 광통신의 발전이 메모리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돈 버는 게 뭡니까? HBM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광통신 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돈도 안 돼요. 돈도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당장에 얘기하는 게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시장 규모가 약 38조예요. 38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게 38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근데 이 확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광통신만 놓고 보면은 사실 더 크게 확장되기가 제한된 게 사실입니다. 왜? 광통신이란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길이에요, 길.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네트워크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하는 거겠죠. 고속도로를 만들 때 초기 비용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건설하고 나면은 유지 보수만 가끔씩 해주면 되지, 굉장히 뭡니까?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승하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사실 상대적으로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얘기한 게 뭐다? 광통신이 아니라 광반도체를 유일한 해법으로 뭐한다? 기술을 잡기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광반도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광통신이 이제 길을 냈잖아요. 하나의 길을 만들었으면은 그 안에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더 고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고성능을 기기가 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트워크를 지나다닐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광통신이고,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차가 있죠. 차를 만드는 기업들. 이 고성능의 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리고 빠르게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꿔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처럼 통신 기술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 놓게 되면은 물론 가끔씩이야 손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광섬유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등은 10년 이상 사용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 창출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기술의 속도 변화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광반도체는 뭐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능력 만들면 계속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새롭게 사용돼야 되는 게 광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광통신이 아니라 광반도체가 뭐가 된다? 더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광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래서 여기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정말 광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빛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뭐가 된다? 정말 광테마가 크게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노리는 건 뭐예요? 2028년도 꿈의 반도체, 그게 뭐다? 광반도체를 지금 만들어낼 거다, 양산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광테마만 가지고 갔을 때는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우리나라가 2차 전지로 예를 들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직접 매출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굳이 우리나라 대한광통신, 광전자, 우리루 이런 기업들의 기술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해외에 이미 더 탄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라고 보면 이게 나중에는 하방 압력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광테마가 이제 앞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오른 종목이 아니라 오르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소개시켜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안 오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어제도 얘기했던 게 국내 최초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만든 국내 최초 개발이란 거는 어떤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이죠. 실리콘 포토닉스, 이게 그 광통신, 광반도체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광통신 기술을 반도체에 집어넣는 거예요. 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 자체를 광반도체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예요. 포토닉스인데 이제 이거를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직접 만든다가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걸 만드는 능력, 핵심 기술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PCI라고 하죠, PCI. PC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도를 올리는 기술이라고, 속도. 그래서 한마디로 초고속 인터페이스를 그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해가지고 결국에 광반도체를 만들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것들 결국에 나중에 기능, 성능 차이라고. 성능 차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더 빠른 속도를 누가 구현하냐 이런 건데, 중요한 게 이게 국내 최초 개발했는데 왜 이게 이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부각, 포토니스 기술 부각, 그래서 미국 투자 발표로 급등했던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제가 이거를 또 빼먹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거죠.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및 플랫폼 확보에 집중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확보한다는 거 한마디로 이 기술을 만들던지 어떻게 어디서 구해오던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는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해야겠어요? 연구 개발하던지 기술이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인수했던 것처럼 지분 투자를 통한 인수를 하던지 해야겠죠.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 이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통한 올인원으로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이 턴키 전략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리콘 포토닉스 역시도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다만 이런 기술 및 플랫폼이기 때문에 포토닉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연구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더 성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은 직접 연구 개발까지 하고 끝마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당장 2028년도까지 양산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게 뭐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뭐 해준다? 이런 속도를 올려주는 거에 대한 부분, 솔루션을 뭐 한다?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뭐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도 제가 말했다시피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단기간에 4배까지 급증했다 조정 주고 있죠. 다시 여기 찍고 또 반등하면서 이걸 롤링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급반등시킬 수도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이버 밴드 이제 이데일리 온 전문가 소속으로 이제 다시 제가 활동하면서 밴드를 오픈했습니다. 밴드를 오픈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한광통신 말고 소개시켜드릴 때 퀄리타스 반도체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여기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단타도 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단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도움 받으실 분들은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